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국경절 연휴가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일부 허용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 모처럼 관광업계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용두암. 모처럼 중국인 관광객들로 시끌벅적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기암 괴석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在嘛，上海没海，因为在下了鸡子岛看见蓝蓝的大海，心中感到很宽广。朋友有来过的，都说景色很漂亮，所以说来看一下。但是来了之后确实是很漂亮。 9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 2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이 줄었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면세점과 숙박업소, 식당 등이 모처럼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20-30% 이상 고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불카드 및 기타 프로모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기와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지 않고 있어서 사드 보복 이전만큼 중국인의 제주 관광이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36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관광객도 30% 이상 줄어 관광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느는 데다 항공편 제약과 골프장 개별 소비세 면제 폐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이 파산 결정나면서 회원권 승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제 골프장들도 적자 운영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2005년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부정훈 씨. 최근 골프장이 파산하면서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골프장을 매입한 새 사업주가 회원권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 회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그 재산권 자체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날 따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르면 경매나 파산,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체육시설업을 취득할 경우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업주는 파산 결정이 나기 전 신탁공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 승계 의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로펌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시점에 공매받는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판례에 의해서 신탁 공매는 회원권 승계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신탁 공매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골프장 회원은 700여 명. 회원권 승계가 거부돼 피해 금액만 700억 원이 넘으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소비세 혜택 폐지에 공급 과잉 등으로 도내 골프장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도내 회원제 골프장 8곳 가운데 일부는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강원도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제주 생물권 보전 지역을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12월 지정된 제주도 생물권 보전 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효돈천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 6월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다른 지방 교육 현장에서 미투 폭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당국은 미투 폭로가 터져나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야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이른바 사후 약방문 대책입니다. 미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 옹호관을 두어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와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경기도, 광주, 전라북도 4곳뿐. 대구는 2011년에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졌지만 당시 우동기 교육감이 반대해 다음 해 대구 교육권리 헌장을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인권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력이 있지만 권리 헌장은 구속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합니다. 헌장이 있는데 헌장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구제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대구교육청은 교권과의 충돌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3명 가운데 혼자만 인권 조례에 반대했고 교육감이 된 지금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교권에 대한 조례도 또 제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양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현장에 맞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보고. 교권 침해만큼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구 교육계가 학생 인권을 지키자는 주장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공공시설이 부족했는데 숲으로 유명한 전남 장성에 공공 수목장님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병구 씨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신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장이나 납골당이 아닌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으로 하면 자연과 함께 영원히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환경 자체가 좋잖아요. 좋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나무 주변에다가 4기 정도 또 8기 정도 가족을 안장해서 여러 어떤 큰 면적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김 씨처럼 수목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화장 후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치르는데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관심에 비해 수목장을 치를 환경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립 화장장이나 공동묘지와 같은 공공 수목장님이 경기도 양평과 전남 진도 등 전국을 통틀어 2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성의 3번째 공공 수목장님이 들어섰습니다. 9만 2천여 제곱미터의 숲에 만기가 넘는 유골을 저렴한 비용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우리 수목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가 담보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청은 국가와 공공법인이 조성하는 공공 수목장님을 오는 2022년까지 50곳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10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에는 구름이 많고 애월과 조천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고산에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서귀포 24도, 안덕 21도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도 강한 바람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낮 기온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오늘 구름 많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도서 지역 아침 기온 20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광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추자도 동쪽 8km 해상에서 여수선적 95톤급 안강망 어선 기관실에서 불이 나 선원들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3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안전관리를 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고안이 오는 4일 제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오는 3일 제주도민 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4일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결과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우길 승천기를 달고 참가하겠다고 고집하는 일본의 몰상식과 안하무인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제치하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조차 없이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달고 우리 영해에 진입하겠다는 건 뻔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의 미혼 1인 가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15살 이상 1인 가구 중 미혼 비중은 지난 2000년 28%에서 2015년 35.9%로 7.9%포인트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2000년 2만 6천 가구에서 2015년에는 5만 9천 가구로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씩이 지원되며 3년 만기 후에 원금과 장려금, 이자까지 지급됩니다. 서귀포시에는 260명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있고 60명이 추가 선정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내년에 시범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고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90여 곳에 장애인 이용을 권장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당근에 대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시범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 양배추, 내후년에 브로콜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3년 동안 300억 원의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기금을 조성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도매 시장 가격이 품목별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